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종중의 부동산 중개 의뢰 행위의 유효성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 책 부동산 분쟁의 장점 2판 639쪽에 나옵니다. 종중을 비법인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중 재산은 총유라고 해석을 하는데 민법에 의할 때 이 총유 재산,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정관이나 규약이 정한 바가 있으면 그 정관에 따르고요. 정관 등에 정한 바가 없으면 총회 결의를 열어서 해결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종중 같은 경우에는 뭐 정관이라는 용어도 쓰지만 종중규약, 종규라는 용어도 쓰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종중부동산 매각과 관련해서 종중이 중개사와 중개보수 약정을 하면서 정관, 종규라고 했죠. 종규나 또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종중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제 종중의 대표입니다. 종중의 대표가 총회 결의나 또는 종규상의 결의 같은 거를 전혀 거치지 않고 중개보수 약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원심에서는 이걸 무효로 봤습니다.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유효다.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총유물의 관리, 처분 이때에는 정관 같은 거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관 같은 게 없으면 총회 결의를 해서 다 이렇게 모이게 해서 결의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건데, 자 이렇게 총유물의 관리 처분에 중개보수약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개보수약정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다. 자 이런 취지인데 한번 볼까요? 총유물 관리 처분은 총유물 자체에 대한 이용 계량 행위, 그러니까 관리 행위를 갖다 이용 계량 행위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 준다든가, 자 이런 임대 행위 이런 것들이 관리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처분 행위 같은 경우는 법률적, 사실적 처분 행위, 자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중개보수 약정과 같은 단순 채무 부당 행위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자, 총유물 자체의 관리 처분 행위를 전제한다는 거예요. 총회 결의 이런 거 요구하는 것들은 그런데 이러한 채무 부담 행위가 정관 또는 종규에 규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라도 정관의 임원 행위 또는 이사회 결의 정도는 거쳐야 되는 걸로 정해져 있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이런 종규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무효가 된다는 거야. 공인중개사가 이런 거 알았다면은 그거 거치게 해서 중개계약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전혀 모를 지위에 있다면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그러면은 이런 정관의 채무부당 행위에 대해서 뭐 총회 결의라든가 아니면 무슨 결의, 뭐 임원회의 결의라든가 이사회 결의 이런 걸 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느냐? 이것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는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관에 이런 규정이 있고 공인중개사 이런 거 충분히 알았다 라면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종중이겠죠. 중개수수료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 자,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입증 책임은 종중이 진다는 겁니다. 일단은 공인중개사가 채무부담 행위,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가 종규에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중개사의 중개수수료 청구가 타당하다는 취지였죠. 자, 그런데 이제 일단은 뭐 그 위임으로 보면서 중개보수 약정 위임으로 보면서 좀 삭감을 해요. 자, 종중과 중개사의 중개수수료 약정을 위임계약으로 보고 약정 보수액이 과다하면은 신익식상 감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0.9% 최대 한도로 약정하신 것 같아요. 매매 대금에. 자, 그런데 이걸 50%로 감액해서 인정합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 오늘은 제 책 부동산 분쟁의 쟁점 2판 639쪽에 나오는 종중의 부동산 중개 의뢰 행위의 유효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